새벽 공기는 사르르듯 차가웠어요. 강릉 해안도로를 쓸던 청소부의 빗자루가 갑자기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아스팔트 위에 한 사람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거든요. 붉은 피는 강물처럼 번져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구겨진 범퍼 파편이 흩어져 있었어요. 눈앞의 광경에 청소부의 눈동자가 얼어붙었습니다. 청소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움켜쥐며 외쳤어요. 사람이 죽어 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그의 외침이 새벽을 찢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가 해안가 공기를 갈라내며 다가왔어요. 피냄새가 배어든 바람이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강릉 시내의 허름한 모텔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복도를 울리는 둔탁한 소리, 쿠웅쿠웅.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흔들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 순식간에 방 안으로 들이닥친 경찰 2명이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침대 위에 두 청년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한 명은 술에 취한 듯 그대로 뻗어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몸을 웅크린 채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불빛이 멈춘 곳 바로 지강호였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지강호 씨 맞습니까? 눈을 간신히 뜬 지강호는 멍한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네, 그런데 무슨...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찰의 손이 그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지강호 씨를 뺑소니,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지강호의 몸은 얼어붙었어요. 술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머릿속은 여전히 공허했지만 그 말만은 똑똑히 새겨졌습니다. 지강호가 중얼거렸어요. 뺑소니, 치사, 내가... 뒤편에서 비몽사몽간 일어난 친구가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어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경찰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어젯밤 운전한 사람 누구입니까? 친구는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깬 듯 흐릿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제 네가 운전했잖아. 지강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뭐라고? 친구는 고개를 긁적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술에 취해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술집에서 나올 때 네가 직접 내가 운전할게라면서 날 옆자리에 태웠잖아. 난 그냥 조수석에서 잤어. 그 뒤는 전혀 몰라. 그 말은 마치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처럼 무겁게 방 안을 짓눌렀어요. 경찰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진술 확인됐습니다. 지강호 씨, 저희와 함께 가시죠. 경찰차 안 창밖 풍경은 물감 번지듯 스쳐 지나갔어요. 지강호는 멍하니 창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운전했다고? 아니야, 난 기억이 안 나. 하지만 그의 말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어요. 조사실에 앉은 지강호의 앞에는 이미 사건 기록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렌트카 계약서, 술집 CCTV 캡처, 차량 파손 사진들이요. 형사의 손끝이 서류 위를 두드리며 목소리가 울렸어요.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확보됐어요. 검은색 세단,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 전부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강호는 두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난 운전대를 잡은 기억이 없단 말입니다. 형사는 비웃듯 고개를 젓고는 책상을 탁 치며 말했어요. 다들 술 취했다고 잡았대죠.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안 해요. 지강호 씨, 이제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차가운 조사실 공기 속에서 지강호의 어깨는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그를 향한 의혹의 그림자는 짙어져만 갔습니다. 이른 아침, 은호의 집은 평범한 하루를 맞이하는 듯 보였어요. 주방에서는 정순이가 국을 데우고 반찬을 차리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욕실에서는 물소리가 또르르 흘러나왔습니다. 은호는 거울 앞에서 서둘러 머리를 묶으며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따르르릉, 따르르릉,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가 집안의 고요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정순이는 놀라 손에 쥐고 있던 유리컵을 놓치며 한숨 섞인 외침을 흘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우리 강우가 뺑소니를 했다고요? 사람이 죽었다고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어쩐지 냉정했고 정순이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어요. 손에 힘이 풀려 의식도 없이 유리컵은 바닥에 쨍그랑하고 깨졌습니다. 유리 파편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더 크게 만들었고 흠칫 놀란 은호는 수건을 두른 채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더 붙잡은 채 말문을 겨우 열었어요. 은호야, 우리 강우가 사고를 냈대. 뺑소니래. 사람이 많이 다쳤다더니 사망까지. 말끝은 떨렸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시에 거실 한쪽에서 켜져 있던 텔레비전이 뉴스 속보를 전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 강릉 시내에서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용의자는 20대 남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렌트카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경찰은 앵커의 설명과 함께 화면에는 보도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모자에 얼굴을 가린 채 경찰에 이끌려가는 젊은 남성의 뒷모습이 잡혔습니다. 수갑에 묶인 손목, 축 늘어진 어깨가 화면을 채웠고 그 모습은 보는 이의 숨을 막히게 했어요. 정순이와 은호의 눈빛은 동시에 그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정순이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속삭였어요. 강호야, 우리 아들. 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가 단호해졌어요. 가슴속에 뜨거운 분노와 불안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은호가 말했어요. 엄마, 저게 지금 강호라고요? 저렇게? 한참을 말없이 텔레비전을 응시하던 은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당장 경찰서로 가요. 지금 당장. 두 모녀는 허겁지겁 겉옷을 집어들고 신발을 신었어요. 식탁 위에 놓였던 따뜻한 밥상은 그대로 두고 나온 채 깨진 유리 조각만이 빛을 반사하며 남아 있었습니다. 집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평범했던 아침은 산산이 조각났어요. 경찰서 앞은 이미 기자들과 카메라 조명으로 북적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쏟아지는 질문 소리와 셔터 소리는 두 사람의 발걸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용의자분은 가족 없습니까? 음주 여부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정순이와 은호는 말없이 안으로 서둘러 들어갔어요. 조사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초췌한 얼굴의 지강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수갑 자국이 선명했고 눈밑은 어두운 그림자로 패여 있었어요. 지강호가 힘없이 입을 떼었습니다. 엄마, 누나. 정순이는 한 걸음에 달려들어 아들의 손을 붙잡았어요. 강호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어떻게 내가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지강호는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술 마시고 운전석에 앉았던 건 기억나. 그런데 그 다음 기억이 하나도 없어. 눈을 뜨니까 경찰들이 날 잡고 있었어. 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말도 안 돼. 우리 강우가 사람을 치고 달아나? 그럴 리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울분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태연하게 서류를 들여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용의자는 술집 CCTV에 운전석에 앉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동행인 역시 지강호가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렌트카 계약자도 지강호 씨로 확인됐고요.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순이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숨을 쉬기 힘들어했고 은호는 이를 악물고 물었어요. 동행인? 친구도 같이 있었다면서요. 그 친구가 뭐라고 했나요? 조사관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본인도 술에 취해 기억이 희미하다고 진술하지만 술집에서 나올 때 지강호 씨가 내가 운전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순이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어요. 절망은 소리 없이 침묵으로 번졌습니다. 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호야, 정말이야?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사실이니? 지강호는 고개를 떨군 채 울먹였습니다. 엄마, 난 기억이 안 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고 결국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은호는 눈물을 삼키며 눈앞의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속으로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은호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건 너무 완벽해. 강호만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어. 이제부터는 이 의심이 행동으로 이어질 것 같았어요. 경찰서 복도, 조사실 문이 닫히자 정순이와 은호는 벤치에 앉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순이의 손은 여전히 떨렸고 은호의 눈은 충혈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오수정 이름이 떴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수정아, 미안해. 오늘 카페 못 가. 우리 강우가 지금 경찰서에 있어. 사고를 냈다고, 사람이 죽었다고 해. 오수정은 놀라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라고? 강우가? 세상에, 은호야, 걱정하지 마. 오늘은 내가 카페 지킬 테니까 너 신경 쓰지 말고 강우부터 챙겨. 전화를 끊은 오수정은 멍하니 서 있다가 곧장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오수정이 말했습니다. 선배, 큰일 났어요. 은호 동생이 경찰서에 잡혀갔대요. 뺑소니 사건이라는데. 잠시 후 경찰서 복도에 낮은 발소리가 울렸어요. 정순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낯익은 얼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놀라며 일어났어요. 지혁 선배. 지혁은 숨을 고르며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수정이가 알려줬어. 은호야, 어머니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정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혁을 붙잡았어요. 지혁 씨, 우리 강우가 살인자라니 말이 되니? 그 아이는 술은 마셔도 그런 애가 아니야.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대답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황 증거가 너무 강합니다. CCTV, 친구 진술, 렌트카 계약서 전부 강우만 범인으로 몰고 있죠. 이건 오히려 이상합니다. 누군가 강우를 확실히 걸어 넣으려는 흔적이 보여요. 은호의 눈빛이 번쩍이며 흔들렸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너무 완벽해요. 강우만 겨냥한 것 같아요. 지혁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대로 두면 강우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블랙박스, 모텔 CCTV, 술집 종업원 증언. 이 세 가지만 확보하면 진실은 드러납니다.
문제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낮게 덧붙였어요. 블랙박스는 손상돼 복원이 쉽지 않고 모텔 CCTV는 일부 삭제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술집 종업원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정순이는 절망스레 몸을 떨었지만 은호는 이를 악물고 지역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도 해야 해요. 우리 강호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걸 제가 직접 증명할 거예요. 지역은 그녀의 결심 어린 눈빛을 굳게 받아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같이 하자. 조사실에서 나온 뒤 지역과 은호, 정순이는 곧장 렌트카 회사를 찾았어요. 지역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사고 차량 블랙박스 원본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담당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경찰에서 가져갔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은호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경찰에서 확인은 했나요? 영상에 뭐가 찍혔는지. 직원은 난감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메모리 칩이 손상돼 확인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증거로 쓰기 힘들지도 모르죠. 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결국 경찰 손에만 있다는 거잖아. 지역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방법은 있어. 내가 아는 보건 전문가가 있어. 칩만 확보하면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거야. 세 사람은 다시 발걸음을 옮겨 강호가 묵었던 모텔에 도착했어요. 지역이 신분증을 내밀며 요청했습니다. 어제 새벽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프런트 직원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침 일찍 경찰이 와서 전부 가져갔습니다. 저희에겐 남은 게 없어요. 정순이의 얼굴은 절망으로 굳었어요. 그럼 강호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볼 수 없단 말입니까? 직원은 난감하게 미소만 지었어요. 은호는 한숨을 내쉬며 지역을 바라봤어요. 여기도 막혔네요. 지역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길은 꼭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세 사람은 술집을 찾아갔어요. 그날 밤 강호와 친구가 술을 마셨던 곳이었습니다. 지역이 종업원의 행방을 물었어요. 그날 강호 일행을 직접 본 직원 있습니까? 연락할 수 있을까요? 주인장이 난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 친구 오늘 출근 안 했습니다. 어제부터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일부러 사라진 건가요? 정순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언할 사람까지 없어지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역은 굳은 얼굴로 한마디 했어요. 분명 누군가가 진실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조여올수록 빈틈도 드러납니다. 지금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카페에 모였어요. 정순이는 손을 떨며 차를 마셨지만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말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못 얻었네. CCTV도 블랙박스도 증언도 전부 막혀버렸어. 은호는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어디선가 반드시 빈틈이 있을 거예요. 저는 포기 안 해요. 강호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걸 제가 직접 증명할 거예요. 지역은 그 단호한 눈빛을 똑같이 마주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우리 같이 찾자.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남아있어. 정순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녀의 두 눈에는 아직 눈물이 그렁거렸지만 그 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불빛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녁 장사가 막 시작된 술집은 여전히 분주했어요. 은호와 지역은 테이블 한쪽에 앉아 물을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낮에 경찰에 진술했던 종업원이 다가왔어요. 그는 여전히 긴장한 얼굴로 앞치마를 고쳐 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업원이 말했어요. 저 경찰에서 말씀드린 건 사실이에요. 술집 앞에서 강호 씨가 운전석에 앉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모습이었죠. 저는 그 뒤로 집안일로 바로 퇴근했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결국 강호가 운전한 게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경찰이 괜히 그걸 증거로 잡은 게 아니었네. 지역도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필 퇴근을 해서 뒤를 못 본 거라니 운이 너무 없군요. 순간 은호의 어깨가 축 처지며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강호가 그렇게 사람을 치고 도망쳤다고 생각하면 전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정순이의 목소리가 떠올라 은호의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주방 문이 열리며 출근 교대하러 온 또 다른 종업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세 사람이 나누던 대화를 우연히 들었는지 한동안 멈춰서서 눈을 굴리더니 갑자기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아닌데, 그건 아닌데.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꽂혔어요. 지역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다른 종업원은 두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종업원이 말했습니다. 제가 그날 마지막까지 가게에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로 향하는 강호 씨를 보면서 너무 취해서 제대로 운전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종업원은 잠시 주저하다가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요. 강호 씨는 운전석에 앉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술에 취해 몸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핸들을 잡고 있긴 했지만 차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지켜봤습니다. 지역의 눈빛이 번쩍이며 집중되었어요. 그리고 종업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가게 문을 잠그면서 봤어요. 조수석에 있던 친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뻗어 있던 강호 씨를 운전석에서 빼내어 뒷좌석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 다음 그 친구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순간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럼 강호가 직접 운전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종업원은 고개를 깊게 끄덕였어요. 지역은 단호하게 그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강호를 살릴 수 있는 결정적 증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공식적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까? 종업원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네, 각오했습니다. 사실을 숨기는 것보다 진실을 밝히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어요. 강호야, 우리가 끝까지 싸워줄게. 널 지켜줄 거야. 지역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경찰이 어떻게든 묵살하려 하겠지만 2명의 증언이 있으면 반드시 균열이 생깁니다. 지금부터는 시간을 다투는 싸움입니다. 그날 밤 은호와 지역은 두 번째 종업원을 데리고 경찰서를 찾았어요. 조사실 문이 열리자 형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다시 오셨습니까? 지역이 앞으로 나섰어요. 새로운 목격자가 있습니다. 사건 당일 강호 씨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는 걸 증언할 수 있습니다. 형사의 얼굴에 미묘한 당혹감이 스쳤어요. 새로운 목격자라고요? 이미 목격 진술은 확보했습니다. 괜한 사람 끌어들여 사건을 더 꼬이게 하지 마세요. 그러자 종업원이 다급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날 마지막까지 가게에 있었습니다. 술집 앞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강호 씨는 술에 취해 뻗어 있었고 조수석에 있던 친구가 그를 뒷좌석으로 옮긴 뒤 직접 운전해 떠났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순간 은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들으셨죠?
강호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언입니다. 경찰이 정말 정의를 지키고 싶다면 이 진술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형사는 얼굴을 굳히더니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진술 하나로 기존 정황 증거를 뒤집긴 어렵습니다. CCTV, 블랙박스, 동행인 진술 모두 지강호를 가리키고 있어요. 은호는 참다 못해 울분을 토했어요. 왜 항상 강호만 겨냥하는 거예요? 진짜 범인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사실 안공기는 팽팽하게 얼어붙었어요. 지역은 한 걸음 나서며 형사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경찰은 정황만 보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직접 목격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기존 진술은 부분적인 장면만 본 겁니다. 진실은 둘을 합쳐야 드러나는 거죠. 형사는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지만 기록 담당 경찰이 조심스럽게 메모를 시작했어요. 메모하던 경찰이 말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은 일단 받아두겠습니다. 하지만 추가 증거 없이는 강호 씨를 풀어줄 수 없습니다. 은호는 이를 악물고 지역을 바라봤어요. 결국 우리가 직접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지역이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블랙박스든 주변 CCTV든 우리가 직접 확보합시다. 경찰이 눈을 감는다면 우리라도 눈을 뜨면 됩니다. 늦은 밤 경찰서 복도를 걸어 나오는 세 사람을 보셨나요? 정순이는 벤치에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왔어요. 정순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니? 강호가 무죄라는 걸 밝혔니? 은호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아직 멀었어요, 엄마. 하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가 직접 진실을 찾아내면 강호를 살릴 수 있어요. 정순이의 손이 은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도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우리 아들 절대 버리지 않아. 지역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입니다. 경찰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증거를 들이밀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경찰 조사실에서 마지막 장면이 펼쳐졌어요. 강호가 초췌한 얼굴로 앉아있고 은호와 정순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역이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모텔 프런트 직원이었습니다. 직원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진술을 시작했어요. 사건 당일 새벽 두 청년이 모텔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술에 취해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다른 한 사람이 등에 업고 들어왔습니다. 엎혀있던 사람이 지강호 씨였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조사관이 놀란 듯 물었어요. 확실합니까? 직접 본 게 맞습니까? 직원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호 씨는 자기 발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운전은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정순이는 눈가에 눈물이 고이며 아들을 붙잡았어요. 강호야, 엄마가 믿는다. 내가 그럴 리 없다고 했잖아. 직원의 진술이 끝난 직후 복도에서 발소리가 다급히 울렸어요. 형사가 USB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사설 복구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일부 영상이 복원됐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노이즈가 심한 영상 속 술에 취해 축 늘어진 강호가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시동을 거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어요. 은호의 눈물이 터졌어요. 봤죠? 강호가 아니에요. 진짜 운전한 건 친구였어요. 조사관은 난감한 표정으로 숨을 고르다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텔 직원 진술에 블랙박스까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군요. 지강호 씨의 구속은 해제합니다. 대신 동행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수갑이 풀리자 강호는 두 손을 떨며 내렸어요.
정순이가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얼마나 억울했니? 엄마랑 누나는 끝까지 널 믿었어. 은호는 동생의 어깨를 붙잡으며 흐느꼈어요. 강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우린 같이 버틸 거야. 다시는 혼자 두지 않아. 강호는 울음을 터뜨리며 두 사람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진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안 무서워. 누나랑 엄마가 있으니까. 경찰서 방, 새벽 공기를 가르며 새 모자가 손을 맞잡고 걸어 나왔어요. 멀리서 지역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 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지만 깊은 미소가 오갔어요. 때로 진실은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갈라졌던 마음을 다시 하나로 이어붙였어요. 은호와 강호, 두 남매의 인연은 그렇게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드라마의 앞날, 여러분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회차도 함께 해주세요.